운전석이 빈 차량이 도시를 활보한다? AI 영상이 아니라 미국, 중국, 심지어 우리 한국까지 전 세계 도심을 달리고 있는 현실로 다가온 모빌리티 혁명, 로봇택시입니다. 로봇택시는 단순히 무인택시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물류,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과거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는 이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구글보다 더 크다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 로봇택시가 인류의 삶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오늘 금세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최영진입니다. 로봇 차량 주의. 로봇 자동차를 조심하라는 이 표지판은 지금이 아니라 무려 50여 년 전에 세워진 것인데요. 70년대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인근에서 볼 수 있었던 이 문구는 바로 현대 자율주행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스탠퍼드 카트의 연구 흔적입니다. 이 카트는 원래 나사가 달 탐사를 위해 스탠퍼드 대학에 개발을 의뢰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스탠퍼드의 연구원들은 다양한 버전으로 스탠퍼드 카트를 진화시켰고 1970년대에는 카메라를 통해 장애물을 감시하며 주행할 수 있는 최초의 로봇 차량으로 탄생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속도는 매우 느렸지만 오늘날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영상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주행 방식의 전신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렇게 시동을 건 자율주행차의 발전은 21세기에 한 대회를 통해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다파에서 개최한 사막 자율주행 경주, 이름하여 다파 그랜드 챌린지가 바로 그 전환점이었는데요. 인터넷, GPS, 스텔스 등 세상을 바꾼 기술들의 발전을 주도한 다파는 2004년 또 한 번의 혁신을 꿈꾸며 야심차게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요즘 말로 폭망에 가까웠죠. 대회에 참가한 15개의 차량 중 단 한 대도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1년 후에 열린 다음 대회에서는 5대의 차량이 완주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둡니다. 이때 1등을 한 자동차 스탠리의 개발팀은 구글에 스카우트되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이 팀은 오늘날 로봇택시의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자율주행 기준이 뭘까요? 요즘 자동차에 이런저런 자동 기능들이 많아졌다 보니 도대체 어떤 차부터 자율주행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차에는 국제자동차기술협회에서 분류한 레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레벨은 어떤 자율주행 기능도 존재하지 않는 0단계부터 완전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핵심은 바로 학습을 통한 고도화입니다. 수많은 주행 경험을 통해서 도로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면서 능력을 점차 향상시키는 건데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해온 기업들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로봇 택시 시장의 성장 속도는 어느 산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은 로봇 택시 시장이 연평균 57%의 급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빠르게 삶에 스며들며 세상에 대변화를 가져올 로봇 택시, 이를 통해 우리가 머지않아 맞이할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물류 산업일 텐데요. 인류의 역사는 물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류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그런데 로봇 택시가 사람의 이동만 돕는 게 아니라 그 물류의 영역에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택배, 음식, 생필품 등의 배송을 로봇이 결합된 무인 차량이 사람의 도움 없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4시간 논스톱 물류가 가능해지겠죠? 날씨나 휴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한대 운송망이 작동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비용은요? 아무래도 대폭 절감돼서 더욱 저렴하면서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류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최종 구간, 라스트 마일의 배송 비용이 높은데요. 최근 몇 년간 많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 라스트 마일을 잡기 위해서 자율주행 로봇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서 물류창고에서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 전 단계에 걸친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로봇택시가 만들어낸 21세기 실크로드는 물류의 근간을 뒤바꾸는 기술 혁신의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로봇택시가 가져올 또 다른 변화는 바로 고용구조의 대전환입니다. 물류 산업 등에서 로봇택시의 역할이 확대되면 관련 분야의 일자리는 일부 줄어들겠죠.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 운영, 정비, 관제 이러한 인력들의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일정 부분은 상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로봇택시는 또한 도시구조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자동차가 몇 대나 있는지 아시나요? 약 16억 대라고 하는데요. 이 중 출퇴근용으로 쓰이는 차량을 8억 대라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주차 공간은 무려 대한민국 면적의 10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 주차를 할 때도 사람을 위한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 내에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되겠죠. 또 가만히 주차해 놓는 것이 아니라 차량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서 차를 시외하는 문화가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차량이 도심에 있는 만큼 남는 주차 공간을 공원이나 주거지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로봇택시로 인한 산업과 도시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그 중심에서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인데요. 이 두 나라가 자율주행 시대를 향해서 풀 악셀을 밟고 있다는 건 동일하지만 그 전략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방대한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로봇택시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책적 지원과 기반시설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갖추고 있죠. 게다가 중국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일단 부딪혀보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숙된 상태가 아니어도 도시 단위에서 먼저 상용화를 시도하면서 실증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죠. 또한 중국 자율주행차 시장의 기업 구조를 보면요. 바이두, 알리바바 등의 거대 IT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관련 스타트업들도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주별로 자율성이 높아서 시험 및 상업 운영에 대한 범위나 규제가 상이한 편입니다. 안정성을 우선으로 한 단계적 상용화 전략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중인데요. 현재 미국의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웨이모의 경우만 봐도 처음에는 거리가 넓고 평평한 지역을 가진 피닉스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 좀 더 복잡한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교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연구에 워낙 일찍 뛰어든 데다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올 3월에 발표된 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미국 기업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계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로봇택시 산업. 그렇다면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로봇택시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먼저 자율주행차의 두뇌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및 센서 관련 기업들입니다. 가장 잘 아실 만한 기업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GPU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대주주로 있는 모빌아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카메라 기반 ADAS 기술의 강자로 꼽히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중에서는요, 위라이드와 포니 AI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구축 중인 기업들이죠. 위라이드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으로도 유명하고
포니 AI는 골드만삭스가 차량 규모 측면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라고 평가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완성차 부품을 생산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앱티브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앱티브는 차량 자체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와 함께 모셔널이라는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기술을 수직 계열한 통합형 완성차 기업들은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이 기업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며 차량 제작부터 자율주행 시스템 통합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테슬라와 아마존의 죽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플랫폼 전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로보택시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이것을 하나의 이동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세계적인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 기업 우버가 있습니다. 우버는 최근 웨이모와 함께 미국 애틀란타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차량 공유업계 2위인 리프트도 모빌아이와 손을 잡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고 하죠. 이 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싱가포르 기업 그랩 역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모빌리티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로보택시 서비스 진출 후의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부터 플랫폼 운영까지 모두 가능한 현 시점 자율주행차 시장의 끝판왕 같은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로보택시의 선두주자로서 미국 각지에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으로 다가온 모빌리티 혁명 로보택시. 물론 완전한 자율주행까지는 도심 환경이나 안정성, 윤리적인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자율주행이 AI와 휴머노이드 등 이미 우리 곁에 자리 잡은 기술 혁신과 함께 세상을 바꿀 거대한 흐름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흐름이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기술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